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금톡의 김예수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담보대출 이야기가 아닌 대출 사기나 피싱 관련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 불법 수수료를 요구당한 고객분들 상담 문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저런 피해 사례들도 종종 있어서 대출 사기의 유형과 그 사기 피해의 대상이 누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피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늘 대출 문자와 전화가 오죠. 더 이상 피해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집중해서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접근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메신저를 통한 사칭이라던가 아니면 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이 메신저를 통해서 지인 행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 국세청 등 이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그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 많은 피싱 중 피해 사례가 많은 게 바로 이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인데요, 대출이 정말 피싱이 많은 이유가 자금이 급한 사람들, 즉 대출에 대한 니즈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하기가 쉬운 겁니다. 돈 필요한 분들은 정말 많고 급하기도 하니까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 상담하면서 일을 진행하다가 결국 피싱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이 오는 문자나 전화 등은 무조건 거르시는 게 답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라고 먼저 연락 안 합니다. 꼭 그런 문자가 온다면 지점을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요즘은 그 정보 지원을 사칭한 문자도 많이 오죠. 다 피싱입니다. 대출 사기 유형 중에 대출을 믿기로 한 금전 편취형이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대출을 알아보다가 계속 심사에서 거절된 분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까 작업을 해준다든가 보증보험료라든가 예치금, 공탁금, 보증금 등등을 요구하면서 혹은 조회 기록을 삭제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막 써서 사람을 홀리게 하는 거죠. 마치 그런 방법이 있는 것 마냥 이런 거에 왜 당하냐 싶지만, 돈이 정말 급하신 분들에게는 아쉬우니까 한번 믿어볼까 하는 심정으로 시작하다가 걸리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최근 저에게 문의한 고객분들 중에서 이러한 사기에 당할 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분대출을 알아보고 계셨어요, 그분께서. 근데 이 지분대출이 취급하는 금융권이 대부업체라든가 P2P 금융 중에 일부 몇 곳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급하는 곳이 많지 않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 나오는 대출금을 만들어 드린다는 목적으로 감정평가 비용을 많이 드려야 하니까 대출 실행 후에 대출금의 10%를 달라고 상담사한테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돈은 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중개비용 자체가 없는 겁니다. 대출 중개를 목적으로 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제가 대출 상담 일을 하면서 대출 사기당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당하는지, 대체 왜 당하는 걸까 보니까 제일 대출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유형이에요.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분들, 자금이 좀 급하고 어떻게 해서든 대출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출을 해준다는 곳이 나올 때까지 계속 알아보십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용점수 미달이라든가 담보대출이 한도가 꽉 찼다든가 비대출이 많고 대출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분 등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알아보시고 먼저 연락 온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시는 거죠. 이 대출이라는 게 사실 몇 곳만 알아보더라도 금융상품이라는 게 솔직히 다 거기라서 금방 다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출 상담사 분들도 한 달이 건너면 거의 대부분의 대출 상품을 다 연결해서 알아보는 게 가능해요. 그만큼 이 업권이 좁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자금이 급하시니까 계속 알아보시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께서 언제까지? 대출 사기 당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너무 대출을 많이 알아보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대출이 더 이상 안 되는 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것이, 이제 대출 그만 알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나치게 꼼꼼한 게 뭐가 문제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꼼꼼한 건 나쁜 게 결코 아니죠. 잘 따져보고 알아보고 금융사나 대출 모집인의 소속도 확인하는 등등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저금리를 찾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원하는 한도나 금리가 나타날 때까지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자,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이가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금융사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차주 혹은 담보 물건의 조건이 된다면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거고, 그게 아니면 빌려주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저금리로 가계대출을 사용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낮은 금리만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금리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게 안 되니 차선책으로라도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보단 다소 금리가 높더라도 제2금융권을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낮은 금리를 조건에 맞게 찾아드리는 게 저의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금리를 말씀드리면 탐탁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쪽으로 이제 계속 알아보시다가 결국 저금리를 미끼로 보이스피싱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낮은 금리를 들으면 아무리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지던 분들도 훅 하고 뭔가에 홀려서 내가 찾던 대출 상품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대출 신청을 하다가 대출 사기 당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거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막 그때 담당자님 말대로 할 거 그랬어요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계셨어요. 물론 금융사를 계속 잘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알아보는 것도 위험하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래은행 혹은 가까운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까지 알아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세요. 자, 세 번째, 누구나입니다. 우리 모두 피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도 수차례 대출 전화랑 문자가 옵니다. 요즘 뭐 주식을 알려주겠다, 뭐 코인 알려주겠다, 뭐 이런 리딩 해주겠다고 이제 자꾸 오픈 채팅방을 알려주겠다고 문자도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늘 대출 사기에 당할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꼭 무엇인가를 사칭해서 먼저 접근한다면 의심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상상했던 매력적인 이상형은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아요. 자, 제가 대출 사기 예측을 해보고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고객님, 빌라라서 감정이 안 나옵니다. 고객님,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따로 의뢰해서 대출 한도 증액을 위해서 좀 시세 3억짜리 빌라를 한 5억 정도로 감정가를 올려놓고 대출을 진행할 건데, 그러려면 저희가 감정평가 비용을 한 500 정도 선입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출을 땡땡은행으로 한 2.9%대로 맞춰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갈아타고 저희 쪽에서 한 380만 원 정도 다시 입금해 드릴 겁니다. 총 부대 비용은 법무비 포함해서 120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쓰시는 것보다 금리가 훨씬 낮춰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땡땡은행으로 진행할 건데 고객님 여기 거래 실적이 없어서 대출 진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가승인은 한 1억에서 금리 3.4%대로 나왔는데 저희가 지점장님께 특별히 부탁한 건이니까 이쪽으로 계좌 만들어서 저희 쪽으로 체크카드하고 통장 같이 보내주시면 그 계좌로 예치금까지 좀 넣어주시고 그럼 바로 승인될 겁니다. 예외 승인권이니까 이거 다른 분들께 얘기하지 마시고 바로 이거 진행하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러면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체크카드나 뭔가 내 금액을 인출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나면 무조건 다 대출 사기예요. 다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먼저 이제 돈을 달라고 하면은 다 대출 사기예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고객님 현재 신용 점수도 좀 낮고 대출 DSR 규제도 있어서 대출이 좀 어려운데 저희가 신용 점수를 좀 올려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상등급 정도까지 전산 작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하고 나서 저희 쪽으로 작업비 한 17%가 있으니까 대출 실행하시고 나서 그 대출 금액의 17% 입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안 돼요, 다. 대출 사기라든가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경우에 이런 대출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의 대응이 한 박자 늦으실 수가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대출업에 있으면서 저도 이런 대출 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대출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출에 관해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아파트 금융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다뤄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대출도 습관입니다. 한 번쯤 더 고민해보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공짜 돈이란 없습니다. 돈에는 다 그만한 가격이 있고 그 가격은 나의 현재 상황과 시대에 맞춰서 반영됩니다.